네, 안녕하세요. 저 김식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저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연락이 좀 자주 오세요. 벌써부터 이제 내년 세금이 너무 두렵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노란 우산공제 그리고 연금 저축을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금을 줄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란우산공제가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노란 우산 공제 기본 정의를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게 사장님 전용 퇴직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을 주는데 사장님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이제 사장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셔서 대표님들께서 매달 일정한 부금을 납입을 하시면은 그 납입한 금액을 사장님의 사업장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장님의 세금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게 궁금하실 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무한대로 이제 납입을 하면은 계속 비용 처리가 되는 거냐 그렇게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이게 또 한도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소득에 따라서 이게 또 한도가 있는데 대표님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은 연 600만 원, 그리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면은 연 500만 원, 그리고 6천만 원에서 1억 사이면은 400만 원, 그리고 1억이 초과되면은 200만 원까지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얘기라고 한다면 월마다 뭐 50만 원씩 마지막은 최종적으로는 한 20, 연에 200이라고 한다면 뭐 한 200이면 이제 200이면은 한 18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절세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올해 400만 원을 불입을 하셨는데 음, 대표님의 적용되는 세율이 이제 26.4%다. 음, 그렇다면은 약 105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 부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음. 강추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또 하나를. 그래도 이게 장점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불입을 하면은 그래도 약 한 3% 정도로 금리 이자가 있어가지고요. 네. 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 물가 상승보다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뭐가 있냐? 이제 금융인으로서 얘기 드리면, 네, 압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내가 사업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을 때,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압류 통장들이 대부분 되잖아요. 근데 노란우산공제만큼은 압류 통장에서 일단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한 대비로 내가 어쨌든 간에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함으로는 공제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의 최소의 생활비를 위해서 이것들이 아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없어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도 추천할 때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돈이 좀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이걸 이제 납입을 하면은 이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제 대표님들께서 폐업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중간에 이제 돈이 또 필요하시게 돼서 중도 이제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세금이 다시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또 혜택을 받으셨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럴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돈을 입금을 하면은 그 3% 이자를 주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은 이게 약간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단점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부분에서 파워풀한 건 뭐냐면 절세적인 부분, 네. 특히 매출이 높으신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이만한 또 공제 금액이 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뭐 그거 두 가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도 어차피 이게 다른 비용 같은 거는 써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이게 남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도 보면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구나. 약간 좀 그런 또 든든함도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 계좌는 또 뭔가요? 연금저축계좌도 약간 노란우산공제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차이점이 노란우산공제가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거는 연금저축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포함.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 그 노후 자금을 장려하기 위해 그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돈을 불입을 하면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노란 우상공제랑 마찬가지로 그냥 노후 자금을 위해서 불입을 하라고 하라 이러면 아무도 불입 안 할 거니까요. 그 세제 혜택을 줘서 좀 불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그 노란 우상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는데요. 그 연금저축 계좌 이거는 연 600만 원까지 일단 불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IRP라고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합치면은 연 900만 원까지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이제 9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일단 이게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신 분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불입을 하시면 불입한 금액의 16.5%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소득급여 4,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데 13.2%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불입을 했을 때 최대 이제 공제되는 금액은 99만 원이고요. 900만 원을 불입을 했을 때는 최대한 약 1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입장에서 볼 때 얘의 단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돈이 또 묶여가지고 이것도 중간에 또 해지를 하면은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좀 끝까지 좀 하실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이거는 노란우산공제와 다르게 본인이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고 본인이 원하는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란우산공제는 연 3% 정도의 수익률이었지만 이거는 본인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10% 이상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너무 위험하게 하시면은 이제 수익률이 3%도 안 되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저도 이거를 이제 매년 불입을 하고 있어요. 불입을 하고 있어서 요즘 뭐 유행하는 이제 저도 서학 농민이 돼가지고 해외 주식에 ETF에 넣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란 우상공제보다 연금저축을 더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네, 두 상품 다 이제 저 같은 금융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상품 다 장기납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품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나중에 이 절차나 그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가입한 불상사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느냐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권유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서로 간에 되게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내가 단순히 앞에 있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겠어, 세공제 받아야겠어, 뭐 또는 뭐 지금 얘기했던 세제 혜택을 봐야겠어 라는 입장으로 다가서기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중간 타임 갔을 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금은 그거보다는 내가 기왕이라고 한다면 돈을 모으는데 이러이러한 기능도 있으니까 할게 라고 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중장기적 이상적 목적으로 가신다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두 상품 모두 다 소상공인 근로자들 모두 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이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연금저축의 보험 상품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지속적으로 10년을 꼭 납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중도에 납입을 멈출 수도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12월 연말 한번 준비 잘 하셔서 세금에 대한 부분도 또 노후에 대한 부분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쨌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뭐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다. 사실 우리 김인수 세무사님한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저희 댓글에다 남겨주시게 되시면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